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 중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배용길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까 실업급여 돈 얘기 나오면서 채팅에 쓰신 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너무 치중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듯. 다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부자 될 생각만 하니 참.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경험이 많다고 불로소득을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시사격격에 나왔던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인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많이 벌어봐야 월 300인데 그 돈 안 쓰고 안 입고 은행에 넣어도 10년 모아도 3억 6천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보고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뚝배기에 날리고 싶더라고. 진짜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와, 돈을 모아본 사람 알잖아요. 1억 모으기 얼마나 힘든지. 1억이 아니라 처음 모을 때 1천만 원도 뭔가 높은 벽처럼 느껴져요. 왜냐, 내가 버는 돈이 적잖아. 버는 돈이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잖아. 그거 다 이제 컷하면서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사회초년생은 뭐 달에 80만 원씩 넣어가면서 이제 1000만 원 만들잖아요. 적금 넣는 거. 적금 넣는 거 달에 80만 원씩 넘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 월급이 많아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럼 생각보다 이 은행에 달에 80만 원 넣는 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해본 사람 알죠? 저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돈 모아봤어요. 그래서 돈 모은 사람 심정을 압니다. 아니, 근데 저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뭐 몇 년 모아봤자 얼마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까? 그 과정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웃긴 건 그거예요. 더 웃긴 거는 3억 6천만 원 모으는 것을 무슨 애 이름처럼 취급합니다. 내가 제일 한심하다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제일 멍청하다 생각하는 그겁니다. 뭔지 아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에이, 요즘에 뭐 직장인들 뭐 달에 200씩 모아봐야 내 집 많이 못하고 그거 모아봐야 뭐 2억밖에 안 되잖아. 2억밖에! 2천만 원도 모아본 적 없어. 무슨 2억밖에? 이런 거 보면 왜 영끌 비투브 다큐멘터리 보면 늘상 나와. 진짜. 그러니까 빚쟁이 하는 거 영끌 하는 거 아니야, 씨. 어휴, 진짜. 정말 알량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아니, 모아보고 그런 얘기야, 모아보고. 모아보고 얘기하든가. 모으고 나서, 뭐, 집 얘기를 하든가. 모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비투해가지고 돈 날려먹었으면 이런 얘기 한다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그 단계까지 가고 나서 얘기해, 그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돈을 모아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제발. 근처도 가본 적 없으면서. 여러분 뭐 불로소득 있잖아요. 뭐 몇 년 모아봐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어떤 건지 모르니까 말을 쉽게 해. 월급쟁이 모아봐야 돈 얼마 되냐. 근데 월급쟁이로 돈을 모아본 사람은 얼마 되냐 말을 안 해. 월급쟁이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댓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이게. 월급쟁이 생활로 돈을 억척스럽게 오래 모아본 사람은 저런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모아보고 안 해봤고 저 단계까지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 꼭 저렇게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얘기로. 절대 다수는 월급쟁이에요. 절대 다수 월급쟁이라는 얘기는 좀 나쁘게 말하면 월급만으로 먹고 살아야 돼. 월급만으로. 근데 월급만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왜냐? 우리가 월급만으로 먹고 사는 거는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는 건데 그 꾸준하게 다니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반박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나이 먹어서 꾸준하게 월급 받고 다니려면 사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느 순간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급만으로 생활을 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이 때, 우리가 사기업다리 어느 나이 때 몇 살 때면 나와야 된다. 버티지 못하면 나와야 된다. 이 압박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 아니, 왜 사람들이 공무원, 공기업 준비합니까? 사기업 가면 이제 특정 나이 되면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 나와서 딱히 할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사기업 다니다가 뭐 정리해고 당하고, 희망퇴직 당하고, 나이 먹어 장사했다가 이제 잘못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자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안 잘리고 경력 쌓으면서 꾸준하게 다니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재능이에요, 재능. 회사를 10년, 15년 다니는 것도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가 떨어지고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 20년, 25년 하신 분들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기술을 배우지만 중간에 그만두거나 현타 느껴서 관두거나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택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택배도 20년 하시면 그 재능이에요. 10년 하시면 재능입니다. 왜냐? 택배 일하면 10년 상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요. 난 살아남았어. 난 그 가운데 돈을 벌었고. 재능 아닙니까, 여러분? 노가다도 15년, 20년 하신 거 재능 아니에요? 누구나 다 15년, 20년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닥에서? 못하잖아요. 못하지 않습니까? 제 방송에 택배 5년, 6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5년, 6년 했지만 자기가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1년 안에. 거의 택배 기사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한 80% 나간대요. 지금도. 우리가 확실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돈을 벌고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런 건 또 도박을 해야 돼. 근데 미디어나 각종 매체들은요, 무조건 그런 도박이나 어떤 그런 무이슬을 던져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들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만 알고 있고, 정말 절대다수 실패하고 나라도 떨어진 사람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죠. 실패한 사람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 무조건 TV에 등장하는 사람은 뭔가 가난한 상태에서 뭔가 투자나 배팅을 해가지고 어떤 뭐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서 그걸 일으킨 사람들. 그분들만 방송에 등장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뭐 자기가 이제 잘났다는 거 보여주고 보통 그런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분들도 만약에 실패했으면 안 나왔겠죠. 못 나왔지. 그런 사람 섭외나 했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만 봐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많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TV에서,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만 늘상 봐오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막상 실패한 사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엄청 많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할 것 같으면 누구나 그 위치에 갔겠죠.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투자에 재능도 없으면서 왜 자꾸 투자에 목을 메고 자기들이 뭔가 배팅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안 느꼈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너도 나도 투자 붐이 일어나서 주식 차트도 모르고 비트코인 종목도 모르고 투기란 단어도 모르면서 다 뛰어들었잖아요. 다 뛰어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쪽박치 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이득 본 사람 소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월급 받아 성실하게 일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실한 가장으로 사는 거, 성실한 노동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이 좀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니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어떤 뭐 노가다든 현장직이든 한 분야에서 안 지치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거만으로도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것 자체를 뭔가 능력이 없으니까 돈 벌만한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뭐 힘들게 산다. 이게 어때서? 이걸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되죠? 이걸 가지고 왜 나쁘게 봐야 되지? 근데 나쁘게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월급 받아 생활하냐? 월급 받는 게 어때서? 대다수 월급 받아 생활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사회 구조가 누구는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쳐가지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 상실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떤 마약이나 사는데 빠져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했다가 말아먹고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는 거 있잖아. 앞으로 많아지잖아요.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정상적인 사회에서 못 삽니다.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번 월급으로 돈을 모았다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있잖아요. 평가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한심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이거 얘기하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웃긴 게 세상 경험도 없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경험이 뭐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껏해 인터넷 지식, 뭐 커뮤니티 지식, 이거 쌀데기 없는 거. 아니 온라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뭐 커뮤니티나 뭐 카페 같은 얘기 뭐 현실에 도움되게 뭐가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미래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한 게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툭 까놓고. 현실에 대한 제반적인 지식과 경험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만 뒤적거리면 나오는 것들, 별로 정보 가치도 않은 정보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 그걸 가지고 세상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불로소득이 어쩌네. 아니 자기가 그만큼 청춘을 바쳐 일한 적이 없으면 불로소득이 뭐니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일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고 뭔가 실하게 살아본 적도 없는데 뭔가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적어도 내가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청춘을 바쳐서 일해서 그만큼 돈을 번 게 아니라면 불로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로소득은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돼. 돈을 벌어서 모아봐야 돼요. 모아봐서 어떻게 돈이 모이는지를 경험해봐야 됩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만큼 모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아보진 않았는데, 모은 적도 없는데 가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냐고, 이게. 일단 돈을 모으려면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되고, 오래 생존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모으려면 많은 것도 포기해야 돼. 다 하고 살면 돈을 못 모으잖아. 지금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어떤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받은 수준은 너무 높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렉스 문화 가는 거 아니야. 플렉스가 문제가 뭐입니까? 가진 것은 주먹 하나밖에 안 되는데 주먹 5개, 6개 어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다 하려고 하니까 푸어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질 수 있는 건 주먹 하나밖에 안 되는데 주먹 5개, 6개, 7개를 바라고 있잖아요. 뭔가 그게 대단한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애초에 돈이 없으면 빚 같은 거 지면 안 돼.
무슨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거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감히 얘기하지만 제가 꼰대가 질리겠지만 젊은 친구 잘 들어요. 일 안 해봤으면 근로소득이 어쩌니 불로소득이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마. 한심해 보여 이거. 10년 넣어봤자 얼마 안 된다. 그 본인이 운을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의 직장을 다니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 주거나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월급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자는 누구나 되지 못해.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부자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뭔가 하나 배팅하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안 되면. 왜 그렇게 부자를 되려고 안간을 쓰는지 모르겠어. 제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한심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긴 하지만 좀 내가 하는 것들을 좀 참아가며 살면 부자는 안 되더라도 지금 단계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 경험이 없으면 내가 뭔가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봤다가 모아봤다거나 어떤 위치까지 가지 않았으면 근로소득이 어쩌네 불로소득이 어쩌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무식하다는 거 메타인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